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취재 기자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수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FTX 파산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 먼저 FTX 파산 신청 이후에 여러 금융업계 종사자나 관계자들이 샘 배nkman-프리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화제가 됐는데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일론 머스크는 이 뱅크먼 프리드와 과거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건으로 30분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서 이 대화 내용과 첫인상을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솔직히 이전에 이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 주요 투자 은행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뱅크먼 프리드가 막대한 돈을 갖고 있고 트위터 거래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본인의 인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첫인상이 부정적이었음을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했습니다. 또 대화하면서 본인의 헛소리 탐지기에 경고 등이 들어왔다면서 마치 헛소리를 하는 녀석 같았다는 게 본인의 인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서 뱅크먼 프리드가 머스크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은 지난 9월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머스크와 트위터 전 경영진이 이 가짜 계정 현황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때 트위터 인수와 관련한 머스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은 법원의 문서가 공개됐고 이 문서에 뱅크먼 프리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당시 뱅크먼 프리드는 트위터 인수에 최소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조 원을 투자하고 이 소셜미디어와 블록체인의 통합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 머스크 측에 전달했는데요. 이때 머스크는 블록체인 트위터는 불가능하다면서 뱅크먼 프리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기에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뼈있는 한마디를 던져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아마 미래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도지코인이 있을 것 같다면서 만약에 이 새 디지털 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거래소에서 빼두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형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을 콜드 월렛에 저장을 해두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개인 지갑이 아닌 거래소 지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인은 철저하게 거래소를 믿고 디지털 자산을 맡겨두기 때문에 거래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산을 보호받을 수 없는 점을 두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자주 드러냈었는데요. 개인 소유의 디지털 자산은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 자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머스크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 좀 주목받았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그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뭐 전자지갑을 웹3용 전자지갑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머스크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창펑자오 바이낸스 대표도 사실 이제 이 논 커스터디얼 월렛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개인 키를 이제 관리하는 지갑을 개인 지갑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투자를 했거나 이미 앞으로 이제 그런 지갑을 만들 예정인 그런 분들이어서 어쨌든 이 얘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거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게 실제 경제로 전이가 되느냐. 지금 굉장히 큰 글로벌 3위 암호화폐 거래소가 넘어졌는데 이제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일 것 같아요. FTX 채권자가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FTX의 채권자가 알려진 규모인 10배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FTX 변호사들은 100만 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회사는 지난 11일 파산 보호를 신청하던 당시에 10만 명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부분이 무담보 후순위 채권자여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사태의 장본인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신규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담보 후순위 채권자라고 하면 아마도 뭐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예치해둔 사람들은 그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뱅크먼 프리드가 여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믿고 남은 직원들과 최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조 5천억 원의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자금을 모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FTX 파산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부터 기존 금융 시장까지 예상되는 이 어떤 영향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먼저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타격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 FTX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위기는 일단 엄청난 하락을 가져왔죠. 네.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디지털 자산 가격이 하락했고 또 이로 인해서 파산한 크립토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는 42%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 이 FTX 사태를 촉발한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 솔라나 프로젝트의 초기 후원자이고 또 FTX 거래소가 솔라나 생태계의 주요 터전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관련 생태계나 자산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또 있고요. 약 2,900만 원대에서 횡보하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2,100만 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이번 하락장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우려도 이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계속해서 좀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지금 약간 회복하긴 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네. 사실 이제 SBF가 샘 뱅크먼 프리드가 그동안에 솔라나에 많은 자금을 공급을 했었고 이제 자금줄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태가 좀 기존 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직접적으로 FTX에 지분 투자를 했던 블랙락이라든지 네. 아니면 테마섹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투자 회사들의 손실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사실 금융기관들이 크립토 투자를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손실로 처리될 수 있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크립토 시장의 어떤 찬바람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네. 분석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크립토 시장의 위기가 전통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려면 좀 두 가지 연결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FTX 피투자 그리고 투자사 점검과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여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실제로 지난 5월에 이 미국의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에서는 지분 7.6%를 취득한 데 이어서 인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어 7월 인터뷰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가 된다면 골드만삭스와 CME를 사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도 적지 않았었는데요. 특히 작년 10월에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앞서 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했던 세콰이어 캐피털을 포함해서 또 블랙록과 리브캐피탈, 소프트뱅크 등 60개 이상의 투자사가 참여를 했고 FTX의 가치는 320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320억 달러. 320억 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이 점이 이 FTX의 유동성 위기가 이 그존 금융사들과 글로벌 VC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로 위기가 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이 외에도 이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고객의 자본으로 투자한 금액이 총 21조 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업계에 불러올 악영향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로빈후드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주식 거래 앱인데 네. 네. 7.6%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상태니까 조만간 매각을 해야겠어요. 네. 시장에 이제 이 주식이 나오기 때문에 네.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의 디패깅 여부는 우리 전통 금융 시장에 또 어떤 충격을 줄까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미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에 이 기존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의 준비금이 미국채와 CP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11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 1,450억 달러로 전통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작고 미국채 비중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대출 채권과 회사채가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더를 살펴보면 현재 이 FTX 파산 이후에 달러와 약한 디패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테더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 약 4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 3위로 약 680억 달러 보이고 있고요. 이 3분기 테더사에서 발표한 준비금 중에 기업 어음은 약 0.07%로 대부분의 기업 어음을 미국 국채로 대체했습니다. 또 이 테더는 준비금 중 기업 어음을 미국 국채로 전면 대체했다고 10월 12일에 공식 발표를 했었고요.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두 개인 이 USDC와 USDT 모두
FTX와 FTT에는 연관 금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테더 CTO인 이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테더는 FTX와 알라메다 모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고 서클의 CEO도 FTX나 알라메다에 대출을 제공한 적이 없고 FTT를 담보로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은 사실 이제 테더부터 아주 시총이 낮은 경우에는 아직도 2% 내지는 1% 정도의 디패깅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사실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테더는 약간 디패깅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아직 1달러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네. 지금 거의 돌아온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 아까 저희 잠깐 지갑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지갑에다가 맡기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도 하고 네. 네.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수장인 창펑자오도 사실상 우리는 디파이로 가야 되고 개인 지갑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의 수장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세 사람 다 앞으로 지갑을 만들 거나 아니면 이미 지갑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의 총수들인데 어쨌든 중앙화 거래소의 어떤 산업적인 구조가 좀 재편될 가능성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면서 네. 거래소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FTX 파산으로 투자자들의 이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니까 거래소들도 그 준비금 이제 보유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앙화 거래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점유율에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는 분기나 반기마다 외부 감사를 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중앙화 거래소가 신뢰를 잃다 보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의 이용자를 또 뺏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 난산에 따르면 바이낸스나 OKX 등의 이 대형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 또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는 대규모 자금과 이용자 유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 거래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난 7일간 덱스가 이 이용자 수와 거래량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는데요. 네. 이 중에 이 코스모스 기반 덱스인 DYDX는 이용자가 99%, 거래량은 136%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 DYDX 토큰 시세에도 반영이 되면서 70%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FTX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비해서 네. 토큰 가격이 70% 상승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 이 최대 덱스인 유니스왑은 월 이용자 수가 19%, 또 거래량이 21% 증가했습니다. 이 한때 유니스왑의 이더리움 일간 거래량은 9천억에 달하면서 코인베이스와 OKX, 또 게이트IO의 종합 거래량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대로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에서는 일주일 동안 약 1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원이 빠져나가면서 거래소 중에 가장 큰 순유출을 경험했고요. 이 외에도 OKX와 크라켄, 쿠코인 등에서는 6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조 4,200억 원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 세 가지 거래소 합쳐서 네. 이 8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이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제공하는 자가 수탁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이용자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네.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본인 자금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인출 동결이나 네트워크 차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좀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소가 출금을 해드릴 수 없겠는데요 라는 네. 얘기를 사실 할 수 없다. 네. 내 지갑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이제 요인이겠죠. 네. 여러 가지로 뭐 오늘 한번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종합해서 보실 때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이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뭐 디패깅 됐던 스테이블 코인들도 다시 되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일단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빼긴 했으나 네. 추가로 이제 넘어지는 거래소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